우리나라에 스티브 잡스 같은 창의성 있는 인재들이 많이 안 나오는 이유는 정시로 줄 세워서 대학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을 바꾸기 위한 꿈을 가진 모든 사람은 디자이너다. 창업의 마인드가 있고 스타트업을 설계하고 있다. 그들은 세상을 디자인하고 있다. 디자인이라는 니즈는 사업 계획을 그리는 일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경쟁을 아예 안 할 수 있는 경쟁을 해야 된다. 남들이 기대하거나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 부분에서 부가가치는 더 커다란 사업의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 그곳이 바로 혁신적인 기업들, 스타트업들의 미래가 있는 곳이다. Bigger is better, cheaper is better. 경쟁에 이 반복적인 이런 거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오래된 회사일수록 유리하다. 거의 반대말이 나오잖아요. 오래된 회사일수록 불리하다. Bigger is better가 아니라 newer is better. 왜냐하면 bigger를 가지고 있으면 newer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젊은 세대 또는 창업자들이 힘을 내야 된다. 인간이 가진 재산 중에 최고는 창의력이다. 로봇이나 AI나 디지털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상상력이다. 폴 킴이라고 하고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육대학원의 Chief Technology Officer하고 Assistant Dean을 맡고 있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때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알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집어넣는 건 절대로 나만 하지 않아요. 우리 초중고 때 그런 식으로 공부한 게 대부분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별로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학교에서 훈련시키는 거 뭐냐? 암기하는 거. 빨리 암기를 잘하는 거. 특히 벼락치기. 시험 보기 며칠 전부터 벼락치기해서 시험 잘 보고 끝나고 다 까먹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건 성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 아이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상을 주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로 보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능력보다 필요한 능력은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관찰력을 갖고 분석력을 갖고 대화를 하고 표현을 하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잘 설명하고 인지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능력이 필요한 능력이지 그냥 암기식으로 집어넣어서 시험에 성적이 좋아서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21세기의 산업은 그런 산업이 아니에요. 지금은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내야 되는 또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에 있어서의 차이가 산업의 일꾼을 준비시키고 거기서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어요. 젊은 아이들한테 뭐 하고 싶니?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어떤 아이들은 저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해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이 이 시대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멋진 작품을 나올 수 없어요.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창의적인 질문, 확상적 질문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만큼 훈련이 필요한 거고 경험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환경에서 자라야만 돼요. 학교에서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어느 나라의 수도는 뭡니까? 1차원적이고 단순한 암기식 질문에 익숙한 아이들은 그런 질문만 해요. 하지만 만약에 저게 저렇지 않았다면 다른 가능성은 뭘까? 이런 가정적 질문들이 혁신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에어비앤비가 생긴 것도 우리 집을 공유하면 어떨까? 우버도 자동차를 공유하면 어떨까? 이런 질문들이 그런 혁신적인 회사를 생겨나게 했단 말이에요. 가정적 상황을 스스로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학교, 그런 환경에 두려움이 없는 기업, 혁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87년도 입학해서 도서관에서 많이 읽은 책들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미래 충격, 제3의 물결, 권력이동 이런 책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미래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거든요. 그때 제가 95년도 읽은 책의 제목이 노동의 종말이라고 제레미 리프킨이 쓴 책인데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 책을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책에서 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산업혁명의 결과 기계가 우리의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신한다는 거죠. 미래에 가장 그래도 유망한 직종은 창작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1세기는 영상 미디어 문명의 시대이다. 그래서 미디어 산업의 창작자가 되어라라고 그 책에서 조언을 해줬어요. 미래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답니다. 뭐냐? 첫 번째 창의성, 두 번째 역량, 세 번째 협업 정신. 근데 저는 창의성의 또 하나의 정의는 용기입니다. 남과 다를 수 있는 용기. 창의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역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역량은 지식과 기술과 태도의 합이랍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지식은 의미 없어요.
전 요즘 가끔 우리 주위에서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돈을 들여서 가르치는 것 가운데 20년 후, 30년 후 그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는 정작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그런 학원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 로봇의 시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태도입니다. 자, 그럼 태도란 무엇이냐? 태도는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이 쌓여서 몸에 저절로 배어서 드러나는 게 태도예요. 내가 평소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면접 보러 가서 이게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게 좋은 태도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평소에도 하고 사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살다가 면접장 딱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을 면접관이 이따가 이렇게 쿡 찌르잖아요. 그러면 이러고 있는데 쿡 찌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좋은 태도를 기르는 방법은 뭐냐면 저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태도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한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미래 인재는 CEO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C는 creativity, 창의성을 가지고, E, empathy, 공감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O, orchestration, 마치 오케스트라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실력을 합쳐 웅장한 소리를 내듯이 조화로운 협업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